최적화 일치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IE팀, 즉 산업공학팀의 핵심 업무 20부작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IE팀의 전반적인 업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 영업부와 생산 현장에서 IE팀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IE팀 운영으로 얻는 결과적 효율에 대해 이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장은 왜 생산성이 오르지 않을까? 영업팀과 생산팀 사이의 소통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또는 작업자별 작업량,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이 영상에서 그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E팀 운영 부재 또는 미흡 시 발생하는 문제점. 2.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 조치. 3. 구체적인 해결 절차, 시간 연구와 여유 시간 분석. 4. 선제 조치와 해결 절차 실행 후 나타나는 효과. 5. 지속 유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IE팀 운영 부재 또는 미흡 시 발생하는 문제점. 의류 봉제 공장에서 IE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장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불편함의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인 비용 손실과 납기 지연,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첫째, 표준 시간, 즉 SMV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정별 표준 시간이 없으면 생산 목표 자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장 제작에 실제로 46분이 필요한 공정을 36분으로 잘못 산정한다면 34명이 투입된 라인에서 하루 목표 수량 자체가 처음부터 달성 불가능한 수치가 됩니다. 실제 생산량과 계획 생산량의 차이는 일간 기준으로 수십 장, 월간 기준으로는 수백 장에 달하는 생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스타일과 공임 단가에 따라 다르지만 공임 단가가 장당 2달러인 상품을 월 300장 미달 생산한다면 월 600달러, 연간 기준으로는 7,200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가동 시간과 여유 시간의 비율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작업자 1인당 하루 8시간, 즉 480분 중에서 실제 봉제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과 기계 수리, 실교체, 작업물 대기, 휴식, 개인적인 필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되지 않으면 비생산적 시간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유 시간이 60분이라면 여유율은 12.5%가 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게 됩니다. 셋째, 작업자별 작업부와 불균형 문제입니다. 특정 공정에 작업 시간이 집중되거나 반대로 특정 작업자에게 지나치게 짧은 작업이 배정되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나 작업물이 한쪽에 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방치하면 라인 전체의 생산 흐름이 끊기고 납기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영업부와 생산부서 간의 정보 단절입니다. IE팀이 생산 능력을 수치로 제공하지 않으면 영업팀은 바이어에게 납기와 수량을 확약할 근거가 없습니다. 가격 협상 시에도 실제 공임 기준이 되는 SMV 값이 없으면 적정 공임 산출이 불가능하여 과소수주 또는 손실수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바이어 요구사항 미충족 문제입니다. 리주 바이어 중에는 가격 산출 시 GSD 자료를 요청하거나 주간 단위로 생산 현황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GSD는 공정분석 전용 툴로 General Swing Data의 약자입니다. IE팀이 이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으면 해당 바이어와의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미흡의 문제가 아니라 오더 수주 기회 자체를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IE팀의 역할이 부재하거나 미흡할 경우 생산 손실, 납기 지연, 품질 저하, 오더 손실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손실이 누적됩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 조치. 앞서 설명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E팀이 명확한 역할과 권한을 갖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선제 조치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IE팀의 역할 정의와 업무 범위 명확화입니다. IE팀이 단순한 시간 측정 부서가 아니라 공정 분석, 표준 시간 설정, 영업 지원, 생산 데이터 관리, 스마트 기술 통합까지 담당하는 핵심 부서임을 조직 내부에서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조치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GSD와 같은 공정 분석 툴의 도입 및 운용 체계 구축입니다. 이 툴을 도입하고 IE팀이 일관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제 조건입니다. GSD를 통해 산출된 SMV 값은 적정 공임 산출의 기준이 되고 바이어 요청 자료로도 직접 활용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수집 기반 마련입니다. 시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톱워치 또는 디지털 추적 도구가 준비되어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양식과 시스템이 사전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데이터 없이는 어떤 분석도 신뢰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영업부와 생산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입니다. IE팀이 분석한 생산 능력, 리드타임, SMV 데이터가 영업팀에 정기적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데이터가 생산되더라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작업자 및 감독자 교육입니다. 시간 연구 관찰 대상이 되는 작업자와 이를 관리하는 감독자가 I팀의 업무 목적과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협업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측정과 통보 방식은 현장의 저항을 만들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 5가지 선제 조치는 이후에 설명할 구체적인 실행 절차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3. 구체적인 해결 절차, 시간 연구와 여유 시간 분석. 선제 조치가 갖추어졌다면 이제 실제 현장에서 I팀이 수행하는 핵심 업무인 시간 연구와 여유 시간 분석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간 연구 절차. 시간 연구는 작업자가 특정 작업이나 공정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기준 공정 시간을 설정하고 생산 목표를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봉제 공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절차를 설명합니다. 1단계, 연구 대상 작업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셔츠 소매의 샤링 작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어떤 공정인지,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지, 어떤 작업자가 수행하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합니다. 2단계, I팀원이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작업을 직접 관찰합니다. 1회 관찰 시 5장에서 7장을 기준으로 소요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때 실제 재봉에 소요된 시간뿐 아니라 지연되거나 중단된 시간도 함께 기록합니다. 3단계,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작업에 대해 통상 5회에서 7회 주기를 반복 관찰합니다. 1회 관찰만으로는 개인 편차나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단계, 각 주기별 기록된 시간을 바탕으로 평균 시간을 계산합니다. 소매 샤링 작업 1회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산출됩니다. 5단계,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소요 시간이 긴 주기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기계 조정 문제, 작업자 피로, 자재 공급 지연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편차를 구분합니다. 이 분석이 이후 표준 시간 설정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6단계,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편차를 반영하여 해당 공정의 표준 시간을 설정합니다. 표준 시간은 숙련된 작업자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해당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을 나타냅니다. 7단계, 설정된 표준 시간을 기반으로 생산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장 제작 정미 시간이 36.30분이고 34명이 투입된다면 모든 작업자의 공정 시간은 1.667분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를 목표로 편성합니다. 생산 목표는 정미 시간 36.32분에 여유율 12.5%와 편성 효율 10%를 더한 46.838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작업시간 8시간에 인원 34명을 곱하고 46.8338분으로 나누면 348장이 됩니다. 시간당으로는 약 43.5장이 목표 생산량입니다. 8단계, 시간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비용 산출, 생산 능력 계획, 인력 배치, 성과 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공장 운영 전반의 의사결정 기반 자료로 기능합니다. 여유 부수적 시간 식별 절차. 시간 연구와 함께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여유시간 식별입니다. 여유시간이란 실제 봉제 작업 외에 기계 수리, 실교체, 자재 대기, 휴식, 개인적인 필요시간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시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1단계, I팀은 작업자와 감독자를 대상으로 관찰과 인터뷰를 수행하여 근무 중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목록화합니다. 실제 재봉, 기계 조정, 실교체, 자재 대기, 휴식, 개인적 필요사항, 기계 수리 및 유지 보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2단계, 기록된 활동을 가동 처리 시간과 여유 부수적 시간으로 분류합니다. 가동 시간은 의류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실제 봉제 및 부가가치 작업에 소요된 시간입니다. 여유 시간은 기계 고장, 기계 설정, 자재 대기, 휴식, 화장실 사용 등 부가가치가 없는 시간입니다. 3단계, 스톱워치 또는 디지털 추적 도구를 사용하여 교대 근무 중 각 활동의 소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4단계, 여유 시간 비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작업 시간이 8시간이고 여유 시간이 60분이라면 여유율은 60을 480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12.5%가 됩니다. 5단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여유 시간의 주요 원인을 파악합니다. 빈번한 기계 고장인지 비효율적인 자재 공급인지 불규칙한 휴식인지를 구분합니다. 6단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수팀, 감독자, 운영자와 협력하여 여유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기계 유지보수 일정 개선, 자재 흐름 최적화, 적절한 휴식 일정 제공이 포함됩니다. 7단계, 식별된 방안을 관련 책임자와 협력하여 실행합니다. 실행 이후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개선 효과가 유지됩니다. 8단계, I팀은 여유 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정합니다. 실행된 방안이 생산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추적합니다. 가공시간 대비 여유시간 비율 관리. 여유시간 비율을 파악했다면 이를 가공시간과 비교하여 작업자 간 작업부하 분포를 분석합니다. 특정 공정자는 가공시간이 많고 다른 공정자는 짧은 경우 I팀은 생산 감독자와 협력하여 작업을 공평하게 배분합니다.
특정 작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여유 시간이 많다면 작업을 재분배하여 균형을 맞춥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일부 작업자가 대기 상태에 있고 다른 작업자는 작업물이 밀리는 병목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는 보다 원활한 생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I팀은 각 작업자의 가공 시간 및 여유 시간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 범위를 식별합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도 2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신규 스타일이 투입되거나 생산 목표량이 변경되면 작업 할당 조정이 필요합니다. 4. 선제 조치와 해결 절차 실행 후 나타나는 효과. 앞서 설명한 선제 조치와 시간 연구, 여유 시간 분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면 공장 전반에 걸쳐 여러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생산 효율성 향상입니다. 엄격한 시간 연구와 동작 분석, 데이터 기반 통찰력을 통해 생산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이 구분됩니다. 공정을 간소화하고 병목 현상을 제거하며 생산 현장을 최적화함으로써 제조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둘째, 품질 개선입니다. 공정 분석에 집중하면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함 및 가변성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생산팀과 협력하여 수정 조치를 구현함으로써 제품 품질과 바이어의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셋째, 비용 절감입니다.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은 불필요한 낭비 영역과 과도한 리소스 활용 영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관행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에 기여하여 공장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앞서 예로 든 월 600달러, 연간 7,200달러 이상의 손실 구조가 표준 시간 정확도 향상만으로도 상당 부분 방지됩니다. 넷째, 영업 지원 효과입니다. GSD 사전 분석으로 SMV 값을 산출하여 적정 공임을 도출함으로써 영업팀이 가격 협상을 할 때 근거 있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생산 능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팀은 바이어에게 수량과 납기에 관한 현실적인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리드타임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면 바이어에게 정확한 납기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표준화된 작업 지침으로 작업자가 모범 사례를 익히고 기술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여섯째, 바이어 신뢰 확보입니다. GSD 자료 제공, 주간 생산 현황 공유 등 바이어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오더 수주와 품질 및 납기 준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이면 거시적으로 안정적인 거래 관계 유지로 이어집니다. 일곱째, 유연성과 적응성 향상입니다. 분석은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생산 공정을 보다 잘 적응시킬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산 라인과의 인력 할당을 최적화함으로써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지속 유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I팀의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현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정별 표준 시간. SMV 현재 투입 스타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규 스타일 투입 시마다 시간 연구가 수행되고 SMV가 갱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 연구 시 관찰 주기가 5회에서 7회 이상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회 이하의 관찰로 산출된 평균값은 신뢰도가 낮아 생산 목표 설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유 시간 비율이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여유율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원인 분석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가동 시간과 여유 시간의 비율을 기반으로 작업자별 작업부와 분포가 분석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공정에 병목이 발생하거나 유유 작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I팀이 분석한 생산 능력, 리드타임, SMV 데이터가 영업팀에 정기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GSD를 활용한 공정 분석이 바이어 요청에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바이어가 요청하는 GSD 자료 및 주간 생산 현황 데이터가 즉시 제공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일곱 번째, 기계 유지 보수 일정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여유 시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정비 일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자재 공급 일정이 생산 계획과 연동되어 과잉 재고 및 자재 부족이 방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재 대기로 인한 비생산적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 및 생산 중 자재 공급 일정이 조율되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작업자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준화된 작업 지침이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작업자 기술 수준이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열 번째, 생산 데이터가 비용 추정, 생산 능력 계획, 인력 할당, 성과 평가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구조인지 점검합니다. 6. 핵심 Q&A 5가지.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연구는 반드시 I팀 전담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지요? 시간 연구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I팀 전담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소규모 공장의 경우 전담 인력 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 시간 연구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인력이 수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GSD 없이 SMV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스톱워치 기반의 직접 시간 연구를 통해서도 SMV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GSD는 공정을 동작 단위로 분해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시간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관성과 재현성이 높고 바이어가 요청하는 자료 형식에도 부합합니다. 특히 미주 바이어 중 GSD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스톱워치 기반 데이터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오더 수주기회를 확보하고 바이어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려면 GSD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 여유율 12.5%가 적정한 기준인지요? 공장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여유율은 공장의 설비 수준, 작업 환경, 공정 특성, 작업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2.5%는 예시로 제시된 수치이며 실제로는 각 공장의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기준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의로 설정한 기준값이 아니라 실제 측정을 통해 도출된 여유율을 생산 목표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측정 없이 표준값을 그대로 적용하면 생산 계획과 실제 생산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IE팀과 영업팀의 협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가장 직접적인 협업은 가격 산출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업팀이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수주하기 전 IE팀이 GSD를 활용하여 해당 스타일의 SMV를 사전 분석하고 적정 공임을 산출합니다. 이 외에도 생산 능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팀이 수량과 납기를 확약하고 리드타임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바이어에게 정확한 납기를 안내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자 작업 부하 불균형은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는지요? 자공 시간 대비 여유 시간 비율 분석을 통해 작업자별 시간 사용 현황을 파악한 후 특정 작업자에게 여유 시간이 집중되는 공정과 작업이 밀리는 공정을 구분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IE팀은 생산 감독자와 협력하여 작업을 재분배합니다. 조정 목표는 전 공정 작업자의 작업 시간이 기준값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신규 스타일이 투입되거나 생산 목표량이 변경될 때마다 이 조정 과정이 반복됩니다. 7. 결론 및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의류 봉제 공장에서 IE팀이 영업부와 생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인 절차와 수치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합니다. IE팀이 운영되지 않거나 역할이 불명확할 경우 표준 시간 부재로 인한 생산 손실, 여유 시간 관리 실패로 인한 비효율, 작업부와 불균형으로 인한 병목 현상, 영업부와의 정보 단절, 바이어 요청 데이터 미제공으로 인한 오더 손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는 연간 수천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E팀의 역할을 조직 내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GSD와 같은 공정 분석 툴을 도입하며 데이터 수집 기반을 갖추고 영업부와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며 작업자와 감독자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선제 조건입니다.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SMV 갱신, 여유율 정기 측정, 작업부와 재배분, 데이터의 의사결정 반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IE팀의 역할은 단순한 시간 측정을 넘어 공장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바이어와의 신뢰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는 IE팀 운영으로 얻는 결과적 효율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생산 관리의 깊은 지혜와 귀중한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